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아주 특별한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광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재직 중인 정동훈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번 시간에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예.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요,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전 영역에서 메타버스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개념을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 미래 가속화 연구재단에서 만든 정의거든요. 여기에서 만든 정의는 이렇습니다. 몰입 가능한 3D 가상세계뿐만 아니라 가상 환경을 구성하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상으로 강화, 확장된 현실 세계와 현실처럼 지속하는 영구화된 가상 공간이 융복합 공간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가상화와 3D인데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준비했어요. 짜잔! 자,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4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가상세계, 증강현실, 그리고 거울세계, 라이프로깅 이 4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상세계하고 증강현실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먼저 이거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상세계는요, 말 그대로 가짜입니다. 100% 컴퓨터 그래픽 가상으로 만들어진 몰입하고 상호작용하는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장 쉬운 단계는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게임이 가상현실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게임은 내가 마치 상호작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게임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내 게이머가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 상호작용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게임은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약해요. 자, 지금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자, 지금 보시는 동영상이 제가 말씀드린 가상현실의 하나의 예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100% 다 가짜로 만든 거예요. 물론 조금 있다가 사람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증강현실 또는 혼합현실 하나의 예인데 지금 보시는 영상 배경화면은 다 가짜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가상현실이라는 겁니다. 만일 100% 모든 것이 다 가짜야. 그러면은 이건 가상현실.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지금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볼 때 모니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잡음이에요. 노이즈, 즉 쓰레기거든요. 몰입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처럼 눈을 완전히 가려야 돼요. 그래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나 고글로 눈을 완전히 가려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짜로 만들었다. 이러면은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강현실입니다. 혼합현실이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물론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는 안 갈게요. 그냥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귀걸이를 사려고, 여러분 저 왼쪽에 이렇게 귀걸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귀걸이를 사려고 시장에 갔는데 거기에 마침 새롭게 나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증강현실, 혼합현실 프로그램이라서 내가 직접 귀걸이를 귀에 걸지 않아도 가짜로 짜잔 하면서 귀걸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바로 가짜잖아요. 이런 가짜가 현실에서 구현이 된다. 다시, 가짜가 현실에서 구현이 된다. 이게 바로 증강현실, 혼합현실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상현실은 100% 가짜. 혼합현실은 현실에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가짜. 이게 바로 증강현실이고 혼합현실인 거예요. 네, 교수님, 이런 기술로 앞으로 쇼핑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눈앞에 실체가 없는 가이드라인이 보여서 그 길을 잘 따라가면 금세 숙련도도 오를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자 선생님 되게 똑똑한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분야로 적용을 하면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학 분야하고 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군사 영역에서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우주 산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사가 달이나 화성에 무언가를 써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실제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혼합현실, 증강현실은 커머스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머지않은 시일에 여러분들이 쿠팡을 사용할 때 짜잔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거울 세계와 라이프 로깅인데요.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용어여서 잘 모르겠어요. 거울 세계와 라이프 로깅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앞에서 얘기한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달리 거울 세계와 라이프 로깅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산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나 거울 세계는. 자, 거울 세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동영상은 저희 광운대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공모를 했어요. 우리 광운대학교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해서 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곧 배우실 겁니다. 잽을 배우실 건데 잽을 배운 후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 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광운대처럼 스캐닝을 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진짜 거울 세계 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QR 코드를 제가 영상 맨 뒤에 달았거든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트윈 또는 거울 세계가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 말 그대로 거울 세계야. 즉 거울로 비춰 아날로그로 이렇게 있는 현실 세계를 거울처럼 디지털라이징해서 인터넷에 또는 모니터에 짜잔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거울 세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디지털라이징을 하면은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고 가상으로 구현을 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업 현장에서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끝에 QR코드 달아놨으니까 꼭 보세요. 거울 세계 또는 디지털 트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이프 로깅인데요. 지금 영상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요즘 여행 많이들 못 가시죠? 대학교 들어가시고 또 방학 때 꼭 여행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뉴욕입니다. 맨하탄이에요. 이 꼬맹스 2명 사실 제 아들입니다. 같이 뉴욕 여행 갔을 때 찍은 거거든요. 라이프 로깅 하는데 왜 교수님 가족 영상을 찍습니까? 이런 걸 보여줍니까? 이게 라이프 로깅이에요. 라이프 3, 로깅 데이터로 저장하다. 나의 일상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일상을 저장하고 우리 선생님의 일상을 저장을 하고 이 모든 사람의 일상을 저장을 했는데 특정 장소에서 저장된 데이터가 뭐요? 그럼 이게 뭡니까? 빅데이터. 이게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령 예리면은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이 저처럼 영상을 찍어서 서버에 저장을 해. 그럼 그 서버에 저장된 거를 분석할 수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라이프 로깅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뭐냐? 프라이버시. 내 정보 함부로 쓸 수 없어. 내 정보를 쓰려면은 돈 내. 또는 내가 사전에 동의해야 돼.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그러한 제도를 갖춘다면은 그러한 제도의 대표적인 예가 데이터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데이터를 너 이용할 수 있어. 대신에 돈 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라이프 로깅을 활용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결합해서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라이프 로깅이 당장은 아니지만 데이터, 빅데이터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를 넣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카카오맵과 같은 지도 서비스도 거울 세계인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만 더 나갈게요, 선생님. 네. 선생님, 맛있는 거 음식 좋아하시죠? 네. 카카오맵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매시업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음식을 서비스하는 식당을 비즈니스로 해서 내가 넣어놓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볼 때마다 뭐 500원씩, 1000원씩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를 하면은 바로 디지털 트윈 또는 거울 세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ASF의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잘 들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이에 더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ASF의 정의는 처음에 공부하기는 매우 좋지만 저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 사용자가 없습니다. 즉 기술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간 중심, 사용자 중심으로 새로운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 중심, 사용자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어렵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를 위한 기술.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득이 되게끔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가상세계, 증강현실, 거울세계, 라이프로깅은 막상 우리에 대한 게 없잖아요. 사람에 대한 게. 그래서 제가 제 논문에서 휴먼 커뮤니케이션, 현실, 비현실 경험, 그리고 확장현실 공간으로 메타버스를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메타버스는 컨텐츠를 넘어서 생활 공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컨텐츠보다는요,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 경제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나 대체 불가능한 토큰, 여러분 NFT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이건 좀 어려워요. 디파이와 같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통용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재화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에서 이러한 경제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메타버스도 블록체인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는 메타버스를 그냥 제페토나 이프랜드처럼 가상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메타버스가 포함하는 범주가 굉장히 넓은 거네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제페토나 이프랜드라면은 그거는 첫 번째 단계. 근데 우리가 앞으로 메타버스가 정말 잘 될 거야,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이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체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해하실 때는요, 하나의 규정된 공간이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기반으로 제한된 경험을 하는 아주 낮은 단계의 메타버스에서부터 말하고 심지어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느낄 수 있는 촉감각까지, 그리고 바람도 불어.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는, 마치 내 앞에서 사람이 또는 어떤 경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고차원적이 진짜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메타버스까지 공존하는 다양한 공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정리를 하면은 메타버스가 이런 공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페토나 이프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이 조종하는 아바타가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에이전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지털 휴먼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가상현실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가상현실에서는 가령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이렇게 딱 때렸어. 그거 아무 느낌이 안 나.
그런데 촉각 장치가 있는 글러브를 끼고 수트를 입으면은 누가 나를 딱 때리면 아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경제 활동에 대한 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나이키 신발 좋아하시죠? 구찌 가방도 좋아하시죠? 손흥민 사인볼은 어때요? 마치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것이 중요하듯이 NFT로 인증된 BTS 리미티드 에디션 사진을 구해서 살 수도 있겠고 진짜 사인을 받을 수도 있겠고 비트코인으로 그것을 거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인스타 최상단에 포스팅을 해. 그리고 2년 후에는 2배 정도 비싼 가격에 팔아.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을 또 구매해. 그러니까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이러한 메타버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 넣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교수님, 이렇게 된다면 현실 세계의 중요성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너무 엄밀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현실 세계를 보완한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와, 교수님 덕분에 메타버스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업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직업부터 앞으로 다양하게 생겨날 직업까지 한번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 차 보십시오. 여러분들 차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차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도 없어요. 그런데 이 포르쉐라고 하는 차는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가짜입니다. 진짜로 촬영한 게 아니에요. 카메라로 저기 도로 나가서 촬영한 게 아니라요. 다 책상 위에서 모니터에서 작업한 거예요. 아까 가상 공간, 가상현실 뭐라고 그랬죠?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상호작용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HMD를 끼고 본다면은 바로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아주 멋진 배우 같기도 하고 아주 멋집니다. 뭐 남자 배우 같기도 하고 여자 배우 같기도 하고 어이구 많은 배우가 보입니다. 뭐 수십 명 사진을 어떻게 다 찍었나요? 점점 많아지는데 이 사진 찍으려면 고생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모셔놓고 사진을 찍어야 되면 아마 몇 날 며칠 뭐 몇 개월 어이구 이렇게 되면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죠? 이 사람들은 가짜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3만 명의 연예인 사진을 합성을 해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가짜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하시기 쉬운 게 로지 같은 디지털 휴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짜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셨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직접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가짜로 얻는 방법도 있고 이처럼 100% 컴퓨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실까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 그만두시고 또 뭘 하셨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가짜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대통령이에요. 인공지능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사진과 영상을 학습시킨 후에 모델링을 해서 텍스트를 만들면 그 텍스트를 문재인 전 대통령님 목소리로 합성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컴퓨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로 만드는 작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 사람을 가지고 가짜를 만들 수도 있고, 진짜 사람을 합성을 해서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가짜로도 만들 수가 있고. 지금 우리 가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게 요즘 인스타나 광고에도 자주 나오는 디지털 휴먼, 메타 휴먼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짜 인간을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디지털 휴먼은요, 대체로 진짜 사람은 3D 스캐닝을 해서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돈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들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은 진짜 사람을 활용을 하는 건데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 가짜 인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페토나 이프렌드를 사용하면서 만화 같은 이미지만 봐서 상상을 못했는데 그러면 먼 훗날 기술이 더 발전해서 메타버스가 정말 잘 만들어진다면 진짜 같은 인공지능 사람이 메타버스에서 진짜 인간과 함께 살게 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 제페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제페토에 지금 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동훈이라고 하는 아바타와 이제 선생님 아바타가 짠 하고 놀고 있어.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영상처럼 가짜로 인공지능이 만든다면은 우리가 그 대상물을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아마 대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비록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진 않아요. 테스트를 해보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Hey Siri, Hey Google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화가 잘 안 돼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기술이 발달하겠죠? 어느 순간에 그 기술이 접목된다면은 그 가짜 인공지능이 만든 아바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에이전트라고 그래요. 인간을 대체하는 건 아바타, 인공지능이 만든 건 에이전트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대화까지 자연스러우면은 이 친구가 에이전트인지 아바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에서 진짜 인간과 인공지능 인간이 함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여러분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술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은요. 볼륨메트릭 비디오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서 아마 이런 영상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볼륨메트릭 영상은 뭐냐면요. 가짜 인간을 만드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 실제 사람을 360도로 찍어서 혼합 현실 공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 배우들은 커머스에서 즉 무언가를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바타가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제페토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바로 이 아바타가 더 이상 아바타가 아닌 에이전트, 즉 인공지능이 만든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목소리를 입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면은 진짜로 가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다. 진짜로 가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볼륨메트릭 비디오는요, 현재 컨텐츠 업계에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신다면은 아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좋은 영향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생각을 하실 때 단지 제페토, 이프렌드, 로블록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신 거를 깨드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시다 보면은 미래에 메타버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직종을 소개해드립니다 라고 보면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낮은 단계, 확장성이 없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직업군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스, 게임 엔진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 3D 모델링, 가상 증강 현실 디자인, UX 디자인 평가, 사이버 보안, 품질 관리 QA, 공간 스캐닝, 데이터 사이언스, 웹 디자인, 블록체인, 토큰 이코노미, 기획 등 단지 메타버스가 아니라 다른 산업 영역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메타버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들이 많은데요. 교수님 혹시 쉽게 이 직업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직업군 모두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핵심적인 거,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된다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가상이잖아요.
예전에는 영상을 만들려면 카메라 들고 가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했는데 이제는 가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셔요. 대표적으로 게임 엔지니어링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게임을 만드는데 게임 엔진을 활용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니티하고 언리얼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셔야 되고요. 컴퓨터 그래픽스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는 게임 엔진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C#이라든지 C++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되고 3D 모델링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3D 맥스라든지 마야라든지 3D 캐릭터 만드는 거. 우리들이 모니터로 보는 건 다 2D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3D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직업군도 필요하고요. 디자인 당연히 해야 되겠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자인 필요합니다. UX는 뭐냐면은 그냥 디자인을 해서 끝나면 안 돼. 사용자가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UX 분야도 필요합니다. 즉 메타버스 직업군이라고 그래서 꼭 메타버스에 대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미디어 컨텐츠 산업에서 필요한 직업군이 가상의 또는 3D 컨텐츠를 만들 때 적용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로 연결됐으니까 당연히 사이버 보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블록체인 얘기했으니까 블록체인과 관련된 직업군도 중요하겠죠? 토큰 이코노미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관심 두지 마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관심 두세요.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관심 두지 마시고 나중에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한번 구매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구성하는 만드는 직업군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관심 영역에서 조금 더 깊이 파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직업들이 많이 있네요. 교수님 덕분에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로 인해 발전할 미래의 직업까지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메타버스를 공부할 때보다 훨씬 메타버스의 범주가 넓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뒤에 나올 영상들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